목소리가 좀 아름답지 않아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말하면 괜찮아요. 또 이게 또 우선 오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회갑날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대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교우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고,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제가 뭐 특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장께서 나한테 그 60주년 행사에서 특강을 해달라 해서 그 무엇을 얘기를 하도 많아서 말이죠. 많습니다. 일화는 많은데 그 일화를 전부 다 얘기하자면은 여기 학생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어느 한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그저 역사와 함께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과대학이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늙은이의 한 소망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제 책임을 다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모두 다 고려대학교 가족입니다. 고려대학교 가족은 뭐니 하더라도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말하자면은 고려대학의 정신이 뭐냐, 고려대학의 정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 고려대학의 100년사 책도 좀 뒤져보고 뭐 이렇게 했더니, 보성전문학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905년에 설립된 보성국민학교의 교과를 보시면은 고려대학교의 그때 당시에 정신이 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제 시대에 우리가 고려대학교 보성전문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 교과를 보시면 교과를 보시면은 젊은 가슴 숨은 생명 힘 넘쳐 뛰노나 이 힘이여 이 생명을 펼친 것이 어디인가, 눌린 자를 저들기에 굽은 자를 펴기에 쓰리로다 부리로다 이 생명, 이 힘과 이 생명 보선전 우리 모교 보선, 이건 완전히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감정을 여기다가 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대학교는 보성전문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함께, 한민족, 우리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 세월을 같이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가 된 지가 1946년인데 해방 직후에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가 보성전문학교라는 것을 탈피를 해서 고려대학교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해방 후에 복잡한 정치 사정이나 또는 6.25 사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무슨 대학다운 다학교의 구실을 못하다가 1955년에 100여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때부터 고려대학교는 웅비하는 그런 학교로 변합니다. 그때 총장이 유진호 총장인데, 그때 유진호 총장이 있을 때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때 제가 고려대학교의 조교로 부임을 했습니다. 1955년에. 근데 이때 보면은 교기를 우선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교기는 거기에 동물을 하나 집어넣는데, 그때 이것이 뭐냐면 호랑이죠. 이 호랑이는 그때 제가 그때 부임해서 여러 얘기를 선배들이나 또는 교수들한테 들었을 적에 총장께서도 무슨 식사만 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이게 아주 유명한 고려대학교의 말하자면 하나의 정신의 모토로서 이것이 나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교색으로서는 지용색, 크림색인데 이 뜻은 활기와 정열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의 활기와 그리고 젊은이의 정열을 표시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육의 이념을 이때 확실하게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자유정의 진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온 공통인데, 잘못돼서 그런데 공통의 이상인 자유의 실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의는 사회 속의 정의를 구현하자는 얘기고, 진리는 학문연구의 진리탐구. 이 자유적인 진리가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교육 이념으로 그때 확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과를 보시면은 이때 교과도 처음 만들어졌어요. 1955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즐겁게 잘 부르시는 이걸 보면은 여기에 완전히 고려대학교의 정신이 숨어 있다. 여기에 말하자면은 숨어 있는데, 여기 이거 보송 좀 할까요? 그래서 그 교기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교기도 1955년에 만들어서 이와 같은 교기를 만들어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고, 교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북한산 기술기회 우뚝 솟은 집을 보라. 이것은 말하자면 조지훈 선생님이 만드시고 윤희상 선생이 작곡을 하신 건데, 이때 보면은 아주 이게 좋아요. 곡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혼자 이 노래를 가끔 콧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아주 좋죠. 특히 여기에 보면은 이 결의 보람이요 정성이 뭉쳐 드높이 쌓아올린 공덕탑,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유적인 진리라는 게, 그리고 마음의 고향이다. 마음의 고향이다. 그리고 영원히 빛난다. 이게 1절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교가 2절, 3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 진리,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풀이를 하면서 교과가 되어 있지만, 이 1절이 아주 고려대학교의 정신을 그대로 말하자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대학교가 이제 인천 선생이 1940년도에 그때에 벌써 우리는 인문학, 고려대학교가 인문법 계통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계 말하자면 교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계 교육을 어떻게 하면 세면 좋겠느냐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뭐 일제시대에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해방돼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또 6.25가 나고 그랬는데, 그 뜻을 굽히지 않고 1953년에 대구에서 대구 피난을 했는데, 대구 피난 시절에 농림대학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수문학과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53년입니다. 1953년에 농림대학에서 농림대학에 축산학과하고 임학과가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이학부에는 수문학과하고 화학과하고 물리학과가 이렇게 났죠. 그래서 대구 피난 시절에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1953년에, 그러다가 1954년 초에 이제 말하자면 다시 수복해서 이렇게 돌아올 적에 중앙고등학교에 가서 그 교사를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954년 1년 후, 그러니까 개설된 지 1년 후에 수문학과가 수학과하고 물리학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1954년부터는 이학부에 물리학과, 수학과, 화학과, 그 다음에 생물학과가 거기에 이제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고대 정신에서 빼놨는데 해제할 것은, 유진호 총장이 2대, 3대, 4대 총장을 하셨는데, 그때 모토가 사색하는 고대, 행동하는 지성의 교품. 그래서 민족고대라는 말이 그때 나왔고, 이것이 세계의 고대로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 유명한 김상엽 총장이 6대 내지 8대 총장을 했는데 그때 한참 이 멋있는 얘기가 있죠. 이게 지성과 야성의 시대. 치밀한 지성과 대담한 야성이 조화된 전인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려대학의 교육의 목표다.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상을 이때부터 역설했다는 것을 여기서 겸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1955년에 중앙고등학교를 왜 그때 본교로 이 아람동으로 직접 못 왔느냐면은 이 건물 이 고려대학교 이쪽을 미 공군 5공군 미의 공군의 제5공군이 그 교사를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55년에 54년 중반기에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내주고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1954년 후반기에 이게 본교회로 이제 제대로 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때 모습이 이겁니다. 그때 모습이 이거죠. 이건데 여기 이제 이게 본관이고 그때 당시 1955년에 여기 본관이고 여기 도서관이에요. 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요 두 개. 1955년에. 그래가지고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운동장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운동장 이렇게 지금 이게 뭐 전부 다 다시 다 조성이 됐지만은 그래서 그 본관에 말이죠. 본관의 요 끝이 요 방입니다. 요 방이 그때 당시에 108호 본관의 108호라고 하는 방인데 약 40평 정도 되는 방입니다. 제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에 조교로 발령을 받으러 이제 4월 제가 있지도 않는데 그때 4월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4월 10일 날 총장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사령장을 받으러 오는데 그게 유진호 총장으로부터 받으러 오는데 요 길이 무슨 길이냐? 요 길이 지금 앞에 있는 이 큰 길입니다. 우리 학교 앞에 큰 길인데 그때 당시에는 요 길에 버스가 두 대가 이렇게 교체를 못했어요. 아주 좁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그 도서관하고 그 밖에 없는데 여기 요 끝에 요 건물 여기에 여기죠. 여기에 가보니까 이게 한 40평 정도 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를 반을 나누어 가지고 그 방을 많아가지고 실험대를 갖다 놓았는데 실험대가 요새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멋있는 실험대가 아니라 우직하기가 짝이 없는 이렇게 두꺼운 나무 판으로 만드는 실험대인데 그 실험대가 6개 큰 실험대를 6개를 갖다가 화학 실험실에 놓고 생물과 실험실에다 집어넣고 이게 꽉 차요. 꽉 차서 이렇게 맞붙여 놨는데 꽉 차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려면 벽으로 이렇게 갔어요. 물리학과 실험실은 어디에 있었냐? 도서관 1층에 실험대 2개인가 3개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도 가스는 뭐 생각도 못하고 수도 싱크 어디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 그냥 놔놓고서는 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 제가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총장실에 들어갔더니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 나왔으니까 총장실에 들어가니까 유진호 총장하고 그때 교무처장이 이희봉 교수라고 계셨는데 법학과 하시는 분 이희봉 교수님하고 정재각 선생님하고 세 분이야. 그때 대학원장이에요. 정재각 선생님. 교무처장이 이제 이희봉 선생님. 셋이 앉아서 시간표를 짜고 계세요. 학기는 4월 1일부터 시작인데 4월 10일 날인데 신학기 시간표를 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총장실에서 총장이 시간표를 짜고 있으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대학이 이건 뭐 잘 모르니까 이런가 보다.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난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촬영장을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 받는데 도저히 여기서 못 다니겠어요. 조교라고 하는 신분도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우리 화학과의 박기철 선생님한테 이거 뭐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질 테니까 좀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한 학기가 지났는데 실험이 없죠. 그러니까 한 학기가 지났는데 실험이 그때에 여기에 요 건물입니다. 그때 이게 본관이고요. 본관이고 이게 도서관이고 여기 시계탑이에요. 지금 있는 시계탑인데 요 건물이 아니고 요쪽은 나중에 졌고 요 뒤쪽으로 여기 요 건물이 그때 완성이 됐어요. 1955년 후반기에. 그래서 그 실험도 못하고 있다가 후반기에 여기에 가서 화학과 생물과 물리과가 실험실 하나씩을 마련하고 교수는 그때 2분 내지 3분씩 계셨는데 그분들은 다 공동 사용하는 방입니다. 공동. 그래 나는 화학과 조교로서 선생님들이 키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키만 가지고 다녀서 뭐 캐비넷도 열어드리고 됐죠. 모든 거가 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실험실을 해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요 뒤편에 여기 있는 여기 1, 2, 3층에서 그 실험실을 갖다가 세과가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참말로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말로 제대로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다. 그것이 이제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 사무처장이 김상엽 총장이신데 김상엽 선생님이신데 거기 가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고 이거 도저히 우리는 거기서 실험실 하나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마련한 것이 바로 요 건물에 지금 전경에서 보는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게 소위 그 유명한 우리 고려대학교가 이학부가 그러니까 이과대학이 제대로 그나마도 제대로 대학다운 대학으로서 실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던 그 시절 그 건물들입니다. 이게 판자집 건물이죠. 소위 목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1955년 후반기에 여기 있다가 여기서 한 2, 3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집을 자꾸 얘기하니까 판잣집을 짓고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다 없어졌지만 정구장이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여기 홍보관이라는 게 나중에 들어섰고 요 앞에 여기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요 건물에서 한 5년간 여기서 실험을 하고 했대. 이때는 화학과 예를 들면 교수실은 합동 연구실 하나였었지만 그래도 준비실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실험실이 그래도 3개나 있어가지고 그에 일반화학 실험실, 무기화학 실험, 물리화학 실험실, 유기화학 실험실, 분석화학 실험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제대로 이제 그때부터 교육이 됐고 생물과의 경우를 보면은 거기서 그 옆에 거기에다가 뭐 키우는 거 있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키우는 거 배양시설 또는 동물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그 시설도 마련하고 물리과는 기계가 별로 없으니까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김상돈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탁구를 좋아하셨어. 그래서 그 양반하고 저녁 때만 되면 술래기 탁구를 실험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녹수로 탁구 실험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시절을 거쳐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연역에서 또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거치고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그죠. 제일, 그 이제 화학, 어떻게, 이 건물을 차지하는데도 세 개의 독을 만데 물리과, 화학과, 생물과 세 개의 독을 만들었는데 누가 어떤 독을, 어느 과가 어느 독을 차지하느냐. 이랬을 적에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화학과는 냄새를 많이 피우는 데니까 좀 바람이 제일 많이 타는 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좀 숨어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실험실을 택했고, 그 다음에 물리과, 그 다음에 생물과로 택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참말로 이과대학의 그 싹이 이제 제대로 피기 시작한 게 이 판자촌이라면 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는 목조건물이라고 하죠. 목조건물에서 이것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요게 이제 판자팀인데 그 옆에 여기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졌습니다. 30건물을 졌는데 이때에 건축을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학부장이 누구였느냐면은 김상돈 교수예요. 시간이 너무 가는데 김상돈 교수인데 그 김상돈 교수께서 내가 그때 있는데 김 선생님 좀 와. 저녁 때 갔더니 바켓스에다 물 좀 떠가지고 와. 그래. 바켓스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왜 그러시냐니까. 아니 뭐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래. 그래서 그 양반이 2층 이학부장실이 2층에 있는데 바켓스에다 물을 떠가지고 오니까 아래층으로 내려와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이 건물 중에 제일 옆구트기 여기가 여기 1층 여기 수학과 교수 연구실입니다. 여기가 그걸로 쓰게 돼 있는데 그 방을 물 열고 들어가더니 물 좀 부어. 그래. 바닥에다 부었죠. 복수로 이따 10분 후에 와보자. 그래. 왜 그러냐니까. 이게 부실공사인데 말이야.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10분 후에 가서 나한테 콕 굴러 발로. 이게 툭 굴리니까 푹 들어가요. 그 위에는 매끈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냥 콕 들어가요. 아,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전체 층을 다 조사하니까 다 그 직격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다 쓸어내고 그 건축회사한테 막 야단을 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제대로 된 거였는데 그때 요 과학관 요긴데요. 요 과학관에는 와서는 참말로 또 제대로 된 그런 실험을 했고 그때에 비로소 교수 한 사람 앞에 방 하나씩 차지하는 그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려서 방 하나씩 얻은 거죠. 그래서 수학과 교수님들은 요 끝들이 이쪽 방에 계셨고 그다음에 화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화학과가 1층에 있고 그때 생물과가 3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3층. 물리과가 2층. 그다음에 화학과하고 같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한편 이럴 때 교양학부라는 게 생겼어요. 교양학부. 그래서 교양학부가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면은 지금 여기 애기릉 캠퍼스에 지금 여기 공대가 쓰고 있는 저 건물 있죠. 그 건물이 57년에 고려대학교가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다 의과대학을 짓다가 교육부에서 인가를 안 해줘요. 인가를 안 해요. 고려대학교는 대보자라는 학교고 정부에 대해서만 반기 만드는 학교니까 인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골조만 세워놓고 건축이 중간이 됐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거기다 교양학부가 됐고 그때 당시에 공과대학이 생겼어요. 공과대학은 토목과하고 화공학과가 제일 먼저 생겼다. 1963년에.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학부에 붙어서 있었죠. 그때도 그냥 물리과대학 이학부로 있었으니까 그때 그냥 그 이학부에 붙어서 있다가 이제 이 애기릉 캠퍼스가 되면서 교양학부하고
이쪽은 교양학부가 쓰고 이쪽은 공학부가 쓰는 것이 됐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교양학부가 본교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렇게 불판이 있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맞바꾸자 해서 이 학부가 이 교양학부 자리로 들어오고 이 교양학부가 그쪽 자리로 들어가서 저쪽 과학관이라는 말보다는 거기 교양관이 돼버렸고 이렇게 여기 이 학부가 오니까 이쪽에 있는 공과대학하고 합쳐서 그때 이공대학이라는 명칭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이공대학. 이게 기억으로 1957년 아니 1967년쯤 되는 거예요. 67년쯤 되는데 그때 이제 이공대학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공대학이 있다가 1967년에 이공대학으로 있다가 제가 이학부장이 된 것이 언제냐면 1974년입니다. 1974년에 이학부장을 하는데 이학부장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과대학하고 공과대학으로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서 김상엽 총장한테 가가지고 이과대학을 공과대학하고 나눕시다. 그랬더니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나한테 그래. 나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따가 시설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는데 뭐 적당히 그만두면 되지 이제.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조금 시간 더 주시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김상엽 총장한테 나눕시다. 그러니까 김상엽 총장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대학이 발전하려면 이건 이과대학, 공과대학 나눠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임기가 1년이 남았어. 이학부장 임기 3년인데 1년이 남았다. 1년 그 임기다 채우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그래서. 임기 난 싫다고. 이학부장 노릇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교육부에 알아봐. 문교부에 알아봐. 그래서 문교부에 알아보니까 신청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1975년 3월부터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에 제가 이학부장 할 적에 이과대학 건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과대학을 질 것을 새로 질 것을 하는데 어디다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거기가 정보통신대학인가 여기 이 애기는 이거에 옆에 있는 거 농가대학 저쪽 이렇게 내려온다 변전소 그 위에 땅 말이죠. 거기 언덕바지가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과대학을 짓겠다 해가지고 그때 천학헌 총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 1800평인가 되는 건물을 짓기로 그렇게 했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딱 그러니까 그게 74년에서 이게 이제 이공대학 시절이고 지금 이 아산이학관으로 이사 온 것이 이건 이제 1920년 만에 왔어 사관. 그러니까 94년 20년 만에 이과대학을 새로 지는 것을 발전하기 시작한 제가 20년 만에 우리 지금 있는 이 학관으로 저쪽 이 학관으로 이게 왔다 하는 이 건물 이것에 소개는 하고 이 웅비하는 것은 못하였고 제가 여기서 좀 잠깐 시간이 낮아서 그러니까 한 조금 얘기를 조금만 하고 좀 말라고 그러는데 다 못하겠어요. 못하고 조금만 얘기할 때 뭐냐면은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42년 반을 고려대학에 있으면서 인생을 얘기하라 하면은 난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들한테 내 선배되는 선생님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다 키워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 감사한 마음을 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학과에 한필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욕하다가 경찰서에 떼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욕한 게 제가 욕한 게 아니라 한필아 선생이 욕을 했어요. 이승만 개새끼, 어? 개새끼. 에? 우리 그 테마 뭐죠? 이도 금문도에도 포탄은 떨어지는 금문도에도 통행금지가 없는데 요거 땅덩어리 쬐끄만 땅덩어리 나라에서 통행금지 만드는 이승만 개새끼라고 말이죠. 그 파출소 순경이 그걸 듣고 불러가지고 그런데 저하고 둘이 동대문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취조하는데 이 양반 나는 그런 얘기 안 했다. 이승만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개새끼 소리는 안 했다. 이러는데 이 양반은 자꾸 내가 했다는 거예요. 취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는 자꾸 했다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 경찰서에서 한 이틀 밤을 지내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학교가 나와가지고 뒤에서 쏙쏙쏙쏙 좀 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했어요. 해결. 또 김창완 선생님, 내가 생물과에 김창완 선생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김창완 선생님은 하고 저하고 그전엔 지금은 입학시험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입학시험. 입학시험 문제를 내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답안지를 만들어서 입학시험 날 각 수험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시험 치르는데 그게 1971년 김창완 선생님이 단장이 되고 내가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같이 가서 했는데 입학시험 전날 모두들 밥을 저녁에 입학시험이 내리고 다 이제 끝나고서는 다 포장해서 내일 새벽에 자동차가 오면은 이제 저기 정릉 청수장에서 했는데 거기서 입학시험 문제를 이제 보내면은 이제 입학시험 치르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 전날 날이 꾸물꾸물해. 그래서 우리가 상의하던 결과 이거 아무래도 입학시험 문제를 일찍 오늘 저녁에 보내서 총장실에 보내서 교부처장한테 밤 거기서 지키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그 무슨 소리냐고 서로 김창완 선생님께서 그 교부처장한테 그 얘기하니까 교부처장이 그거 무슨 소리냐 괜찮다고 말이지. 그래서 김창완 선생님이 화를 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실어다 주려는 말이냐고 막 야단을 쳤어. 그래서 12시에 밤 12시 거의 다 돼서 결국엔 타협이 돼서 학교 버스가 와서 그 입학시험 문제를 다 실체로다가 총장실에다 갖다 놓고 서로 이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김신조 사건이 났단 말이야.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통행금지야. 정릉 일대가 전부 통행금지. 그러니 만약에 그날 그 전날 그 우리가 입학시험 안 줬으면 그때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입니다. 수험생이 2만 명 고려대학교 수험생이. 그 2만 명 수험생은 어떻게 쓸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창완 선생님하고 생전 처음이면서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딱 같이 쳤단 말이야. 기분이 좋아서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또 한만우 선생이 우리 화학과의 한만우 선생 얘기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하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비록 우리가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우리 이과대학이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그때 교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열심히 다 해줘서 오늘날에 이것을 만드는 기간을 됐다. 저는 오기 전에 제가 좀 헤아려 봤더니 돌아가신 분이 우리 그쪽에서 이제까지 이과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벌써 20명입니다. 20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명복을 우리 다 같이 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아직도 이제 운비하는 내일과 이것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테니까 여기서 오늘 이 자리 여기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하나 딱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갑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다. 앞으로의 세상은 특히 여기 있는 재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무한한 팽창과 발전을 반복하는, 그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정신을 자칫 잘못 차리면은 뭐가 와서 물어가는 식으로 결국에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발전국위의 정신을 잃어가지고 일어나서 학교를 위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오늘 나오신 우리 교우들도 저는 하나만 딱 당부할게요. 교우하고 재학생들하고의 관계를 좀 돈독히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우가 하고 재학생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서로 하나의 그 학풍도 이어갈 겸 또 상호간의 인생살이를 갖다 겸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